안녕하세요. 수표쌤 이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시 한번 단대소고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와. 네, 원래 직접 찾아뵙고 이렇게 인사드리고 그리고 직접 축하드려야 하는데 저희가 좀 1-2월에는 좀 바쁜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설명회가 진행되는 이 시간에도 저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한밤중에 이렇게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인사드리게 되는 점 너른 이해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더 자세하고 더 친절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단대소고 입학을 축하드립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대치동 흔한 서울대 쌤의 흔하지 않은 교육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단대소고 콜라보, 대치메카 콜라보, 수표쌤. 네, 혼자 잘 놀죠. 이 한밤중에요. 어 서울대 출신이 대치동에 흔하죠.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다 서울대 나오셨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그 서울대 선생님의 흔하지 않은 교육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흔한 서울대쌤, 네, 수표쌤에 대한 소개입니다. 뭐 재종 지자체 단과 논술하고는요. 이제 십몇 년 동안 계속해서 교육 현장을 떠난 적이 없고요. 심지어 저는 네, 군 생활도 논산에서 조교를 했어요. 그래서 계속 교육 현장에서 떠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경험과 많은 곳에서 수업을 진행해 봤기 때문에 경험치는 꽤 많습니다. 그리고 뭘 얘기해도 다 어느 정도는 다 시스템이나 그리고 장단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학원 운영과 그리고 논술, 외부 강의 논술 정도, 그리고 언빠입공이라고 엄마 아빠의 입시 공부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을 성장시키는 거 이면에 또 어머니, 아버님께서 아이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 입시를 알아가셔야 되고 몰라서 아이들이 억울한 일이 없도록 또 엄마 아빠 입시 공부도 지금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거 되게 밑에 요 제일 밑에 줄이 제일 중요해요. 이 색깔 있는 거. 요거. 네. 현재 외부 강의 중에 내신 대비반은 단대 소고만 진행하고 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제가 외부 강의를 할 시간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시즌별로 진행되는 논술 정도는 여유가 있게 하고 있고요. 근데 언빠이공도 기수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그래서 학원 운영을 기본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원에서는 내신 대비를 하죠. 그런데 외부 강의는 내신 대비반을 아예 안 한 지 꽤 됐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단대소고 아이들을 만나고 단대소고 아이들을 마주하니 제 흔하지 않은 교육관이 또 발동을 했어요. 강남에 보통 대부분 다 강남에 이렇게 입성을 하게 되죠, 고등학교에. 그러니까 강남 출신들이 아니라 외부에서 입성을 하면서 강남에서 적응해 나가는 기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어머님들도 그리고 아이들도 강남에 적응해 나가는 그 기간들 그리고 아이들은 특성화고라고 나름의 이게 유혹 이제 약간 꼬심을 받고 공부를 뭐 좀 적당히 할 줄 알고 왔는데 강남 한복판에 있는 특성화고를 오다 보니 강남 스타일은 어느 정도 장착을 해야 되는데 이놈들이 힘들어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친구들의 특징을 마주하다 보니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함께하고 싶어서 단대 소고반은 계속 이 대치메카와 인연을 갖게 되고 그래서 단대 소고반은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온리 내신 대비반의 외부 강의는 단대 소고만 제가 집중하고 있다. 꼭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뭐 이거는 뭐 냉정한 현실이지만 스카이 출신들은 네, 생각보다 특성화고를 맞지는 않아요. 뭐 외대부고라든가 아니면 뭐 상상고나 이런 이제 지역에 있는 좀 유명한 고등학교 위주로 혹은 이제 여기 이 근처에 유명한 고등학교 위주로 받고 싶어 하시고 자기 꼭 이름값 떨어진다고 하시죠. 네, 근데 저는 단대소고 애들이 좋습니다. 그리고 단대소고 반을 맡아서 또 저의 또 교육관을 실현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단대소고 아이들과 어머님들과 이렇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어떤 교육관이야? 계속 교육관 얘기하는데요. 흔하지 않은 교육관이라고 하는데 대치동에서 저 같은 교육관을 갖고 계신 분이 많지는 않은 걸 예전부터 십수년 전부터 알아왔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제가 이 교육관 때 많이 고생도 하고 저를 많이 괴롭히고 제가 많이 이제 힘든 교육관이죠. 어떤 거냐? 함께하는 교육, 책임지는 교육, 그걸 다 합쳐서 인생 동반자는 5글자에 담았습니다. 인생 동반자가 뭐냐? 이 아이들이 지금 만났지만 졸업하고 나서도 계속 가끔씩이라도 소통하고 가끔씩이라도 어떻게 사는지 안부를 묻고 또 가끔씩은 또 술 한 잔 기울이면서 인생 얘기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같이 늙어가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 모습은 저의 장례식장에 우리 아이들이 와서 예 술 한 잔 기울이면서 제 욕을 하든 뭘 하든 간에 그냥 술 한 잔 기울이면서 저의 가는 길을 함께 해 주는 그런 꿈까지 꾸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뭐 한두 달 다니고 6 개월 다니고 뭐 3 개월 다니고 1년 다니고 이렇게 다니고 그냥 빠이빠이 하고 그런 친구들로 제가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아이들을 책임져야죠. 끝까지 책임져서 좋은 대학을 보내든 아니면 어떤 식이든 간에 우리 아이들이 사회에 진출할 수 있게 함께 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함께한다.' 네 끝까지 함께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저는 교육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뭐 저는 이런 마인드로 열심히 임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아이들이 저를 또 선택해 주는 거죠. 저는 그냥 열심히 이렇게 교육하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계속 연락한다고 이 아이들이 저에게 계속 연락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 아이들이 또 저의 이 선생님이라는 스승이라는 저를 또 선택해 주는 또 네 그런 기쁨을 또 저는 맛고 싶으니까 그리고 함께하고 싶으니까 또 최선을 다해서 후회하지 않도록 아이들에게 저의 열정을 불사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관을 갖고 있다 보니 저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쪼고요. 그리고 저를 되게 최선을 다해서 제 양심을 걸고 제 이름을 걸고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되게 피곤할 것 같죠, 그죠? 네. 엄청 피곤합니다. 힘들어요. 그렇지만 또 이렇게 안 하면 또 직성이 안 풀리나 봐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과 함께한다.' 그래서 그게 저의 흔하지 않은 교육관입니다. 음. 이게 요거 전에 제가 다시 한번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저의 사람에 대해서 저의 교육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게 또 저의 수업의 굉장히 큰 틀인 것 같습니다. 보통 이렇게 설명회 하고 단과를 설명 이제 시작하게 되면 단과 선생님들이 이렇게 설명을 시작하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 "내 수업이 어떻다. 우리 애들 어떻게 할 거다. 어떤 식으로 성적 올릴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저의 평생 함께할 친구들을 좋은 데서 시작하게 만드는 거.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함께하고 싶은데 제 어떻게 말발이 먹히려면 애들이 성적이 안 나오면 어머님 아버님들께 말발이 먹히지 않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항상 얘기합니다. "성적은 기본이다." 그런데 그 성적을 먼저 얘기하지 않는 건 제 교육이나 아니면 저의 수업의 가장 중심은 아이들과 사람이고 사람과 사람이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또 시너지를 가지고 아이들을 성장시키는 것이고 그냥 성적만 올리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인간으로서 한 단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성장을 시키는 게 또 저의 목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저에 대한 말씀 그리고 이 아이들에 대한 얘기를 먼저 시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후에 수업에 대해서도 설명드릴 거지만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설명드릴게요. 네. 연간 계획은 항상 6 텀으로 진행됩니다. 1, 2 월, 3, 4, 5, 5, 7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보통 겨울방학 그다음에 중간고사 대비 정규, 기말고사 대비 정규 그다음에 여름방학 그다음에 2 학기 중간고사, 2 학기 기말고사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 텀이 지났고 1 학기 중간고사 대비 정규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6기 특이사항이라고 하면 고교학점제의 첫 기수라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수능이 변경되고 그다음에 필수 보충이 진행된다. 요런 진짜 할 말이 되게 많아요, 이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그런데 지금은 이제 제가 설명회니까 이거 뭐 입시에 대한 부분이 아니니까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냥 6 기는 지금 일단은 고교학점제 처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정도. 네. 그런데 수학 입장에서는 쪼끔 그래도 좀 편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고교학점제가 학기제로 학점을 따는 개념이기 때문에 학년제의 편성이 아니라 학기제의 편성이기 때문에 시험 범위는 더 클리어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1학년 과정 같은 경우에는 통 1년 중에서 막 쪼개 가지고 특성화 같은 경우에는 막 쪼개는 그 범위가 달랐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학기제이기 때문에 무조건 1 학기에 끝내야 되는 공통수학 1이 있고 2 학기에 끝내야 되는 공통수학 2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쪼개는, 쪼끔 더 저희가 예상 가능한 범위에서, 더 명확한 범위에서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수능에 대한 부분은 아마도 계속해서 입학한 후에 진로 진학 선생님이랑 얘기하다 보면 정시 준비하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정시를 준비해라. 넌 정시파가 되어라." 이게 아니에요. 반대소고는 대학을 보내는 특성화 고등학교는 그 기본적인 모토에서 기반을 해서 아이들에게 내신 수준으로 공부하지 말고 수능 수준으로 공부하라는 그거를 압박을 주기 위해서 계속 정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내신을 포기하고 혹은 내신을 안 뭐 이렇게 내신, 그러니까 정시파로 전환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신도 따면서 정시 준비도 해라." 그걸 계속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내 아이한테만 그렇게 얘기했다? 아닙니다. 제가 상담한 모든 아이들 대부분 다 "넌 정시 준비하라."고 계속 얘기하신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냥 염두에 두시면 돼요. 근데 그렇게 당연히 수능에 대한 부분도 좀 예민해질 수 있다라는 것도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학점 이수제이기 때문에 학점을 따야 되기 때문에 그전에는 그냥 출석만 하면 넘어갔는데 점수가 안 되면 그 점수를 따기 위해서 필수 보충 진행해서 "학점을 따서 넘어가야 된다."라고 지금 저희가 알고 있죠. 그래서 물론 이제 그 밑에 성적대가 나오면 안 돼요. 안 되는데, 근데 이미 벌써 제가 봤을 때 선배들의 그 시범 운영을 봤을 때에는 어느 정도는 수행 평가 점수로 커버를 시켜서 가급적이면 미수 학생이 없도록 하는 뭐 그런 장치를 거는 것 같아요. 네. 고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또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뭐 6 기는 지금 고교육도 이제 처음이니까 모든 뭐 지금 6 기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예비 고1 아이들은 다 긴장하고 있는 중인 거죠. 뭐 그 위에 또 재수할까 봐 긴장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래서 좀 고교학점 이슈는 계속해서 저희를 관통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수업 구조는요. 3 시간 반 수업에 어 그러니까 테스트는 일일 테스트나 뭐 주간 테스트나 틈틈이 평가를 합니다. 그 평가한 결과는 개별 단톡방에 제가 올리게 되어 있고요. 뭐 평균이라든가 등수 정도까지 다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은 반 정도 쪼개서 반은 제가 판서 수업을 하고요. 나머지 반은 개별적으로 피드백 질의응답 시간을 진행합니다. 네, 그래서 피드백 쌤들께서 개별로 계속해서 애들 케어를 계속해 주세요. 그래서 최대한 밀착 케어를 할 수 있게 계속해서 좀 긴장하게 하고요. 그리고 제가 좀 많이 화를 내는 경우도 있고, 아이들을 어떻게든 간에 쪼끔 텐션을 갖고 긴장한 상태에서 좀 집중할 수 있게 하려고 제가 굉장히 예민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민해서 때로는 아이들에게 굉장히 정색해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상담은 학생은 대면 상담입니다. 그래서 1대1로 계속해서 불러서 상담을 하게 되고 학부모님들께는 거의 대부분 전화 상담을 드립니다. 대면 상담을 하고는 싶은데 실제로는 그렇게 오셔서 제가 대면 상담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많지도 않고, 그리고 공간적인 부분도 그렇고 해서 보통 대부분 전화 상담을 드리고 있습니다. 수업적인 특징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저 색깔 넣었죠. 그쵸? 저희가 10 명에서 12명 정원제입니다. 그냥 다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뭐 개별 피드백도 있다라고 했지만 아이들 개별 그러니까 기본적인 판서와 기본 교재 두 개는 공통입니다. 그러니까 판서 수업을 할 때에도 공통이겠죠. 그다음에 어 기본 교재를 나가는 건 공통이에요. 근데 숙제 교재는 다 개별이에요. 숙제 양도 다 개별이고요. 제가 한 명 한 명 다 숙제를 내주게 되어 있고 그걸 해온 것도 다 개별로 또 질의응답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그 안에서, 그 시스템 안에서 아이들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10 명에서 12 명만 받습니다. 물론 뭐 20명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제가 구축하면 다시 받을 수 있겠지만 저는 딱 지금 10 명에서 12명 정도의 정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언제든지 연락하면 들어올 수 있다." 아니면은
뭐 그냥 지원 언제든지 하면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서 일단 이 부분은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관리함에 있어서 제가 생각하는 네 마지노선이 10 명에서 12 명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요. 그리고 개별 단톡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저의 제자가 되는 순간 저와 부모님과 부모님 그러니까 어머님인데 아버님도 관심이 있으시면 아버님도 들어오셔도 되고요. 그리고 아이와 이렇게 해서 개별 단톡방을 하나씩 만들어요. 거기에서 일단 소통을 하게 되는데 개별 단톡방에 대해서 가끔씩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개별 단톡방은 아이를 위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어머님과 소통하는 건 거의 개별적으로 그러니까 거기서 뭐 이것저것 막 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머님과 제가 줄을 이뤄서 얘기하게 되면 아이는 그냥 그 단톡방을 안 보게 되죠. 그래서 아이들과 소통하는 게 기본이고요. 어머님과는 제가 개별로 조금 더 진지하게 소통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물론 당연히 단톡방에서 어머님과도 소통을 하는데 혹시 제가 어머니께 드리는 말씀도 아이가 봤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개별 단톡방은 주인공이 아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금요일, 일요일 날이 정규 수업인데 수요일은 필수 보충을 진행합니다. 필수입니다. 필수. 그래서 그냥 수, 금, 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각비 등등의 벌금이 있습니다. 벌금은 아이가 용돈으로 내라고 제가 무조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각비는 5분 단위로 2,000원씩 누적 지각비가 되고요. 지각비는 제가 직접 걷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제가 지각비 담당을 뽑아서 그 뽑은 아이가 걷고 단지 무엇을 먹을 때에는 제가 조금 더 첨부를 하기도 하지만 어 가급적이면 그 자체에 대해서 어 진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각비를 걷었다 쓰는 거는 제가 감독하지만 그 지각비를 걷는 당사자들은 본인들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각비 플러스 알파의 벌금제가 있습니다. 결석했을 때 결석했을 때에 예 영상을 이제 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그 영상을 저는 하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을 믿거든요. 네. 영상을 영상을 보는 자세를 믿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영상을 하지 않습니다.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영상을 하지 않고 무조건 현장에서 보강을 합니다. 그래서 결석을 하게 되면 그냥 편한 게 아니라 더 힘들다라는 걸 알려주는 게 또 저의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석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제가 네 추구하는 바이기 때문에 결석과 지각은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부득이할 때에는 보충을 진행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예의, 신뢰, 원팀이 써 있는데 제가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이기도 하고 아이들 강조하는 겁니다. "서로에 대한 예의를 지켜야 한다." 스승과 제자로서 예의를 지켜야 한다. 그중에 가장 기본이 출석이죠. 네. 그래서 서로에 대한 예의를 지켰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신뢰에 대한 개념. 서로 신뢰 깨지는 행동하지 마라. 나도 안 할 테니 너희도 하지 마라. 그래서 제가 당일 갑자기 제 기분이나 아니면 제가 갑자기 충동적으로 "야 이건 이렇게 할 거야."라고 얘기하는 건 없습니다. 뭐 지각비나 벌금제를 운영한다 하더라도 다음에 바뀌게 될 것 같으면 그 시간에 공지를 하고 그다음 시간부터 적용합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가 중요하기 때문에요. 네 원팀은 저는 그냥 저희 10 명, 12 명의 아이들과 하나의 패밀리 마인드, 팀 마인드로 해서 계속 으쌰으쌰 해 나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가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도 어느 순간 거기에 동화가 돼서 네 다 함께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건 예의, 신뢰, 원팀. 교육적으로 다 접근하는 거죠. 그래서 교육적 소명감과 사명 의식을 갖고 네 사명감과 소명 의식인가요? 네. 사명감과 소명 의식을 갖고 예 열심히 아이들과 함께하는 그런 수업입니다. 입학고사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하게 되어 있고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 네. 그 정원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정원제니까 정원 안에서 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월 22일 토요일까지 입학고사가 보면 결과를 제가 23일 날 받게 되거든요. 23일 날 받아서 24일 날 성적 순으로 솔트하게 되고요.
네, 겨울방학 재학생들은 우선 입학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수업 중에 제가 수업하는 중에 겨울방학 수업 중에 테스트를 보고 그다음에 상담을 진행하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신규 상담은 24일 날 채점 및 제가 입학생 선별을 하고 25 일부터 순차적으로 입학 상담을 진행합니다. 네. 그렇게 진행해서 성적 순으로 일단은 뽑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학고사를 봤을 때 도저히 뭐 그러니까 이 겨울방학과 학기 중에 내신 대비반은 가장 큰 차이가 겨울방학, 여름방학은 개념 설명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개념반이거든요. 근데 내신 대비반은 개념이 아니라 문제풀이반이 돼요. 그러니까 개념을 알고 있어야지 바로 들어갈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입학고사에 봐서 입학고사에서 성적순을 제가 어 정리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예 선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성적이 너무 안 좋은 친구들도 제가 어떻게든 케어할 수 있게 또 어머님과 상담을 하기도 하고 네 여러 가지 진행을 하는데 그게 2월 25 일부터 대략 일 주일 안에 한 5일 안에 그게 다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입학고사 끝나고 아이들 선별이 끝나고 다 상담이 끝나면 그러면 개강 준비를 하게 되죠. 그래서 개별 단톡방을 생성하게 되고 거기에서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고 그다음에 온라인 OT를 진행합니다. 온라인 OT를 진행해서 기존에 인제 있는 그러니까 수업 들을 친구들 학부모님과 아이들과 이렇게 줌으로 온라인으로 OT를 진행해서 네 교재 안내와 그다음에 개강일까지 숙제를 공지합니다. 개강일 날 뻘쭘하게 와서 OT를 하고 그다음에 "첫날이니까 괜찮아." 이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OT를 진행한 다음에 개강일 날부터 공부를 시작할 수 있게 준비를 시키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개강 준비가 들어가면 저희가 3월 9일 날 개강을 하게 되죠. 3월 9일 일요일에 개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요일 1시 30 분에 개강을 하게 되고요. 금요일, 일요일은 수업 진행을 하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수요일은 필수 보충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진행하게 됩니다. 네. 예. 커리큘럼은 뭐 그냥 계속해서 아이들 개별로 진행하는 게 많기 때문에 계속 아이들을 쪼아 가지고 최대한 푸시해서 가장 많이 공부를 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이 우리 아이들이 단대 소고에 오는 많은 아이들이 결과적으로는 중간 기말 때 실수해서 어느 정도 많이 판가름이 나기 때문에 실수 안 하게 하는 게 목표고요. 그리고 최대한 그래서 뭐 어려운 걸 계속 풀린다라기보단 최대한 실수 없게 중위권의 문제를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게 1 차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최대한 진행을 하는데 뭐 그냥 어느 정도 툴을 말씀드리면 "3 월에는 교재 위주고 4 월에는 프린트로 진행하게 되지 않겠나."라고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가 진행되거든요. 그리고 시험 직전, 시험 전날 직전 보충이 있습니다. 인제 여기 약간 가리죠. 요거는 제가 좀 요렇게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이렇게 좀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너무 그러면 안 되니까. 예 말이 많았네요. 커리큘럼은 제가 이렇게 뭐 당연히 보시면 그냥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1 일과 2 일에 애들 종강을 하고요. 그다음에 일주일 정도 쉬고 그다음에 9 일부터 다시 개강을 하게 되고 첫 주만 필수 보충이 없고 그다음 주부터 계속 필수 보충이 진행되고 계속 진행되다가 아직까지 학사 일정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지만 보통 4월 마지막 주에 기말고사 중간고사를 봤던 그런 전례를 바탕으로 27 일까지 수업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해서 커리큘럼을 짰습니다. 근데 만약에 28 일부터 만약에 시험이 시작되면 27일 수업은 26 일로 당겨질 수도 있고요. 어떤 시기는 좀 조정이 될 수도 있으니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벌써 끝났네요. 네. 네. 일단 뭐 제가 아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라는 사람 저라는 사람은 사람과 사람, 아이들과 스승과 제자, 인생 동반자 이런 단어 안에 교육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실천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 성적은 기본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그리고 아이들의 성장을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그냥 성적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어떻게 하면 공부를 더 잘할 수 있을까?' 그다음에 '이 아이가 어떻게 하면 본인의 약점을 좀 커버해서 성장시킬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 성장을 하는 그거를 또 어머님과 다시 같이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런 고민의 연속입니다. 네. 아마 저와 이제 상담하셨던 부모님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 이해하실 건데, 그래서 계속 상담하면서 고민하고 아이와 상담하면서 고민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한 인간으로서 한 성인으로서 20 살에 사회에 나갈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는 그런 과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 선생이자 인생 동반자이고 싶은, 세상의 길을 아이들과 함께 걸어가며 늙어가는 인생 동반자를 꿈꾸는 수표쌤 이윤표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갑자기 훅 끝나는 것 같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이라는 단어, 앞선 자의 인생 생자, 앞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선생이라는 단어에 부끄러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수표쌤 이윤표의 흔하지 않은 교육 이야기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